너무 극단적이라서 12곳이 하향 조정하고 2곳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최상단이 470만 원인데 최하단이 148만 원입니다. 이익을 의심한 하향이 아니라 배수를 낮췄습니다. 전부 다. 보통 26년에 거의 비슷한데 27년, 28년도로 갈수록 이익의 편차가 되게 큰데 이런 격차는 두 가지가 곱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있는데 이민수의 경제토크 이창한 이사님과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늘려가겠다는 분도 있지만 심정적으로 만약 개인 투자자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뭐 좋아하냐 만약 투표를 한다면 어쨌든 하이닉스 한 표라도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시장 분위기는.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여러 그 궁금증과 기대감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2분기 실적에서부터 시작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기대치 못 미쳤던 거 아닌가요? 네, 60조 5천억 나왔는데 5.4% 하회했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시장 컨센서스 하단이에요. 그렇죠. 예, 65조보다 낮지만은 하단에 부합한 건데 이게 하회하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무려 12곳에서 목표가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하고도 대부분 이제 한 군데 빼고는 두 군데인가 빼고는 대부분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 대부분의 펀드멘탈보다도 멀티플 조정을 했다는 거고요. 목표가 최상단이 470만 원인데 네. 최하단이 148만 원입니다. 야, 몇 배 차이는 거야? 3배가 차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 자체는 27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2.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가 밸류보다 하이닉스의 그 밴드가 더 훨씬 큰 거죠. 네, 근데 27년도 실적 뷰가 네. 2.3배 차이가 났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목표가도 이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확정 자체는 이제 아까 매출이 79조 3천억에 영업이익 60조 5천억이니까 네. 76% 이익이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557% 증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30%, 낸드가 57% 올랐고 디램이 이익률은 81%, 낸드가 65%였는데 상반기 매출 자체가 또 처음으로 100조 돌파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키옥시아 때문에 요거 영업액 수익 순위가 엄청 더 늘었죠. 예, 그래서 93조 9천억. 그래서 네. 이제 순이익률이 118%라는 이례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 보면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그쵸. 시장은 항상 잘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 잘했니 이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 100조액이 있었어요. 근데 네. 컨센서스에 미흡한 거는 그러니까 구형 HBM3 비중과 출하 시점이 약간 이연됐다. 네. 이렇게 본 거고.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서포 미스한 건데 그 얘기는 하반기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필 그때 7월 28일 이제 발표 전날이었잖아요. 이때 중국의 침식 DUV 개발 소식 요거 착수했다. 요 보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목을 막 급락했었고 네. 또 히엑센트 상장까지 같이 겹치면서 히엑센트가 시가 뭐 473%, 500% 그냥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좀 그 중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팔고서 히엑센트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또 AI 순환금융이 이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4.65%가 급락을 하고, 근데 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29일에 또 9.6% 급락, 30일에 5.6%, 4일 연속 급락을 하고, 31일에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6월 22일 고점 대비해서는 저점이 59%까지 빠졌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단번에 이제 31일에 상한가 직하하면서 하이닉스 상한가 처음 봤습니다. 삼성 전기 상한가 딱 찍으니까 스퀘어 그 삼성전자 막 등에서 이제 줄줄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과매도가 나타난 것들 하루 만에 대감기 해버린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상당히 싸다고 봐야죠. 일단은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한가 가는 거를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물론 가면 좋죠, 뭐 좋겠지만, 물론 뭐 어마무시한 그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하겠지만 이례적인 그 상한가 가기 전에 사실 낙폭이 컸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횟수로 보면 낮춘 증권사들이 더 많은 건가요? 이제 목표가 조정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낮춘 건지. 네, 제가 이게 실적 발표에 리포트를 14개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12곳이 하향 조정하고 2곳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 이게 좀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그 국내는 그 일단 하향 조정한 게 네. 대략 그 한화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 430만 원에서 315만 원, 네. 미래에셋이 하이닉스도 많이 했네요. 420에서 280만 원. 똑같이 33%씩 낮췄어요. 네, 그 신한에서 420만 원에서 270만 원, NH에서 410만 원에서 340만 원, 네. 대신에서 390에서 320, 음. 삼성증권에서 350만 원에서 300만 원, 키움이 260에서 220, 음. BNK가 185에서 148만 원을 했습니다. 음. 근데 BNK가 목표가 내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그 하이닉스 저점이야? 저점인 네, 경우가 네, 세 네, 번을 맞아요. 그랬는데 네. 다 그래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HSBC가 400에서 370만 원, 맥쿼리가 400에서 340만 원, 그리고 CGSI가 390에서 330만 원, UBS가 320에서 300만 원. 서커스 하나는 저도 처음 봤었는데 250만 원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네. 153만 5천 원으로 내리면서 중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 컨센 자체도 그러면은 평균이 358만 원에서 328만 원 내려왔고요. 400만 원 목표가 이상이었고 7곳이 줄었습니다. 대체로 해서 300만 원에서 349만 원 요 사이에서 14곳, 41%가 집중이 됐고 무게 중심이 이제는 3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초반대로 초중반대 이동을 했고 투자 의견이 38곳입니다. 제가 38곳 다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표 네. 그 보니까 36곳은 매수고 두 군데가 이제 중립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개월 선행 PER이 오늘 기준으로 3.978배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PBR도 2.3배 정도 되니까 7월 이 정도면은 뭐 지금 거의 130% 뭐 이상 그 업사이드가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익을 의심한 향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불안의 주가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배수를 낮췄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러면서 이제 매수는 그대로인데 삼성전자와 달리 평균적으로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는 매수는 우선순위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하향이 평균적으로 상향됐으니까 상향된 쪽으로 사는 게 좀 더 유리를 하겠죠. 근데 네. 하이닉스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그 목표가나 애널리스트들의 시차 그 밴드가 크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470만 원에서 148만 원. 이게 3배 이상 벌어졌는데 다른 주식이 이게 똑같은 주식을 넣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격차는 두 가지가 곱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27년 이미 이익 전망 자체가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2.3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배수가 또 이제 멀티플이죠. 또 네. 멀티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보통 26년에 거의 비슷한데 27년, 28년도로 갈수록 이익의 편차가 되게 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47조에서 291조로 편차가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대체 올해는 합의가 된 건데 내년도 하단이 BNK가 205조 1천억.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노무라가 468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2.3배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차이 나고 그리고 28년도로 가면은 또 과간이에요. BNK가 61조 2천억. 61조요? 네. 그리고 최상단이 493조 6천억. 8배 차이 납니다.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네.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8년도가 이게 완전히 갈림길인 게 여기가 이제 논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BNK가 28년도 영업이익을 61조 2천억을 잡는 거는 SK증권이 493조 6천억 잡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470조 8천억. 근데 다 이제 목표 주가는 12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께 작용을 하는데 28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는 삼성증권은 피크아웃이 지금 없다는 입장입니다. 28년까지. 그런데 BNK는 이익률이 31%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년도 영업이익률을 31%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미론의 근거 자체는 그러니까 BNK는 올해 78% 영업이익률, 내년에 67.9%, 28년도에 31.2%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을 잡아놨고, 그리고 키움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중에 IB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4분기 디램 ASP가 마이너스 5% 그리고 낸드가 마이너스 7% 정도로 가정을 해서 4분기부터 감익으로 잡아놨어. 그래서 목표가 낮은 거예요. 키움도. 그리고 서커스 하나 같은 경우가 삼성 마이크론의 HBM 참여 확대로 해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4분기 올해 HBM4의 점유율이 전미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서 노무라는 하이닉스에 대한 PBR을 6배를 줬고요. 시라는 3.3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라가
보통 하나랑 SK랑 IBK는 퍼 10배 줬는데 JP모건이라고 유진하면 8배 뭐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체로 이제 그 LTA와 이제 사이클을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데 하나증권은 그 LTA가 감익의 이익률 하단을 과거 7에서 10%를 30%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게 맞으면 퍼 8배, 10배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게 안 맞으면 다 PBR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그래서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전망치가 이게 사이클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특히 이제 대체로 BNK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거를 좀 굳이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뭐 그런 논리가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과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건 측면이 있어요. 특히 CXMT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11조 6위안인가이면은 그거 시총 1,700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노무나 것도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평균 목표가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조 이상이면 강세고 300조 미만이면 약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년까지 우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다른 회사로 좀 보기 그렇죠.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결과죠. 올해 추정치와 가까운 추정치가 조금 더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올해는 절반이나 나왔는데 내년, 후년 한 10년 후를 전망해봐, 그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연간 전망치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간상 3분기로 가자 그럴 때 가까운 쪽으로 어쨌든 당장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보고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주환원 얘기할 텐데 일단 닉스는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실적 배속팩은 오히려 3분기가 더 확대가 된다는 쪽이고요. 네. 일단 추정치는 하향 조정은 되고 있는데 3분기 전망도 영업이익 78조에서 83조 정도 2분기보다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60조 뭐였고 예. 그죠? 가격이 중요한데 한투에서는 3분기 디램 가격을 20%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 SK증권에서는 19%, 다울에서 15%두 자리 정도의 상승이 대체로 컨센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범용 디램이 3, 4분기 연속 두 자리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체로 HBM 가격이 내년에 2배 올라갈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가격은 그렇고 앞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때 그럼 반도체 비중을 본격 축소에 대한 보면은 만약 빅테크들의 AX 캐펙스가 컨센이 하향될 때 대체 아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은 HBM의 영업이익 중과세가 좀 둔화가 된다든가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뭐 LTA라든가 이런 신규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단절돼 버린다든가 그리고 4분기부터 만약에 진짜로 디램 가격이 꺾인다던가 이러면은 부진 조절을 해야겠죠. 이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도 퍼 4배 밑이기 때문에 12개월 사인피 4배 밑에서는 너무 낙폭화되고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은 뭐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고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과매도 구간인데 근데 다만 이제 같은 자금이라면은 삼성전이나 SK에서 둘 중에 뭘 샀냐 하면은 저는 좀 더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주주환원이라든가 그걸 봤을 때는 일단 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할 때까지는 잘 가져가시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시고 현재 매수는 뭐 좀 삼성전자 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주주환원과 시장에서 액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주주환원 얘기는 컨퍼런스 콜 하면서 제대로 못했죠. 물론 뭐 그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네, 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ADR 등록 그 고모에 따른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자동 지나면은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시작되면 발표할 수 그러니까 그래서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언론 기사에는 최태현의 발표가 내일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그거는 이제 오바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좀 미리 좀 들어온 거 있어요. 그리고 매수 들어오니까 효과마로 좀 더 밀어 올리고 한 것도 있고 지금 2분기 순연금이 69조 4천억이고 그 키옥시아 매각 대금이랑 ADR 조달물도 반영된 건데 이제 순연금 100조 달성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면 3분기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SK증권에서 잉여현금 올해 150조, 내년에 261조에 28년도에 346조 보니까 자원은 충분합니다. 재원은 뭐 충분해서 적어도 뭐 어느 정도 한 100조 정도 수준의 그 주주 환원, 특히 40조 이상은
그걸 저기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해야 되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이거 굉장한 큰 이슈가 되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뿐만 아니라 그만큼은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게 환영할 만한 이슈라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있는데 다만 여기 좀 그 단위노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최대한 그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좋은 타이밍이었으면 더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하이닉스도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쯤 될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ADR 끝났으니까 뭐 오늘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라는 시각은 좀 빠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연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뭐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일정 베팅을 하면 안 돼요. 네. 그 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은 사실 보유의 근거기죄지만 리레이팅은 완전히 옵션이거든. 옵션에서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의 가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옵션 가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